36번부터 봅시다. 자, 1보다 큰 A, A보다 큰 B에 대해서 요걸 일단 만족한다고 했고, 너의 값을 구해달래. 혹시 수학 하에서 가비엘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나요? 혹시 요거 아나요? A분의 B는 뭐 C분의 D는 E분의 F는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무슨 뭐 B 더하기 D 더하기 F. 지금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얘는 가비엘이의 형태예요. 왜? 분자끼리 더한 게 여기에 있죠. 그럼 분모끼리 더한 게 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식의 형태는 로그 A의 B랑 2 로그 B의 A를 더한 게 3이다. 그냥 요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자끼리 합이 이제 우변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10 로그 A의 B를 물어보고 있고, 얘를 뭐 치환을 한다면 너는 그것의 역수죠. T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다 T 곱해서 2차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겠죠. A는 1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T는 2가 나오죠. 양변에다 T 곱해서 2항을 시켰다. 그 다음에 37번. 37번 아까 우리 시험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데 몇 자리 정수인지를 물어본다는 거는 맞다. 과제가 없구나. 이거 수업 프린트를 파일로 올려놔가지고 없으면 얘기를 얼른 하지. 선생님이 지금 뽑아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문제 좀 적어줄 테니까 같이 들으세요. 얼른 할 테니까. 6의 20승이 이제 몇 자리 정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몇 자리? 너의 자릿수를 물어본다는 건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해달라고 했고, 너가 6에 2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겠죠.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2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20. 요거 계산하시면 뭐 0.7781인가? 곱하기 20이 되나요? 0.3010이랑 4771 더했어요. 7781 맞죠? 요거에다 20 곱한 게 뭐 10 얼마 정도 나오지? 15점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너의 정수 부분이 15, 자릿수는 16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만큼 더해서 자릿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43번, 4번. 반감기에 대한 얘기고, 요 지수로그 실생활의 활용은 실제로도 굉장히 실생활에 활용이 많이 됩니다. 무슨 뭐 보시다시피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든지 무슨 뭐 박테리아가 일정 시간마다 2배로 증가한다든지,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얘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어떤 식의 형태로 주어진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n, 얘는 n년 후에 너의 동위원소의 양은 원래 동위원소의 양에다가 2의 마이너스 흐른 시간 t 분의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녀석 n년 후. 근데 요 t가 뭐냐면 바로 반감기예요. 이게 반감기. 이게 이제 반감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반감기가 예컨대 10년이야. 그러면 10년이 흐르고 나면 10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지수 부분이. 2에 마이너스 1승을 곱한다는 거는 t0에다가 2분의 1을 딱 곱하는 형태가 돼요. 즉 반감기랑 n값이 같아지면 정확히 2분의 1을 곱하게 돼 있어. 만약에 n값이 반감기의 2배면 반감기를 2번 지난 거기 때문에 2분의 1 2번 곱해지는 거고, 근데 그 감소되는 양이 정확하게 10년이 흐르면 딱 절반이 되고, 또 10년이 흐르면 그것의 절반이 되기는 하지만 10년이 되기 직전까지 그 양이 일정한 건 아니잖아. 그게 이제 천천히 줄어들면서 지수함수 모양으로 계속해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현재로부터 100년 전, 원래 m이었고 현재로부터 20년 후에 너의 원소의 양이 이와 같이 추정될 때 그 t값을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x년 전, 그러면 시작 자체는 x년 전,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100년 전의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20년 후죠. 어차피 n이라는 거는 생성된 지 n년 후. 그럼 생성된 시점 자체가 요때가 생성이잖아. 그러면 100년 전이라는 거는 x 빼기 100년 후인 거죠. 얘는 x, 아니지, 거꾸로지, 거꾸로. 제가 100년 전이면, 예를 들면 1000년 전이야. 그럼 너희서, 맞네. x 빼기 100년 경과.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너는 x년 전이고 20년 후기 때문에 x 더하기 20년 경과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시점에 내가 어떤 원소가 m이래. 그럼 너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t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분의 x 마이너스 100. 너가 m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t0 곱하기, 내가 궁금한 거는 요 시점 너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 더하기 20년, 너가 m에 뭘 곱했냐면 2분의 6의 32승. 그러면 m 곱하기 2의 거듭제곱으로 보면 32가 2의 5승이죠. 그럼 6분의 5승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승인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얘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t 값이거든? 얘를 구해달래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서 두 식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보통 어떤 식의 연산을 많이 하냐면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는 연산을 많이 하는데 서로 나눠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위아래 식을 서로 나눠보시면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지수 부분에서도 서로 빼지기 때문에 요 x라는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나눠볼게.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나눠보시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나눌까? 이게 양수가 나오게. 2의 6분의 1승. 너는 식 다 약분되고 2에 요 지수에서 요 지수 빼는 거죠. 그럼 얘는 없어져요. 그리고 너가 t의 분의 120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랑 너랑 같다. 식 써주시면 되는 활용 문제였고, 44번은 얘네끼리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다 묶어주시면 돼요. 다 묶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런 문제. a의 마이너스 7승 더하기 1 분의 1이랑 a의 7승 더하기 1 분의 1 더한 게 1이 된다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왜 1이 되냐면 요거 분자 분모에 a의 7승을 곱해보면 얘가 a의 7승으로 바뀌고 너는 1로 바뀌죠. 너가 a의 7승이 되겠죠. 근데 더해보시면 a의 7승 더하기 1, a의 7승 더하기 1 약분이 돼서 정확하게 1이 남아요. 그래서 44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두 개씩 더한 게 합이 1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번이 질문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x는 2분의 1에 2의 3분의 1승 곱하기, 아니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요거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에 전체 3승을 하고 싶죠. 자, 요걸 하고 싶어요.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x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는 일단 4분의 1이 되고 4분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서 내가 1을 뺀다는 거는 여기서는 4를 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4를 뺀다는 거는 플러스 2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것과 똑같아요. 마이너스 2로 바뀐다는 거는 얘가 어떤 형태인 거냐면 2분의 원래 요 식에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으로 바뀌고 제곱을 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면 얘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만큼이 누가 되냐면 2분의 1, 2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나와요. 그러면 x를 더해보시면 마이너스인 부분이 사라지겠죠? 너랑 사라지고 너 두 개니까 뭐가 나오냐면 2의 3분의 1승이 나와요. 그거의 3승이죠? 답이 그래서 2가 나오는 이런 식 정계를 잘 하는 그런 문제이고, 저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이 다시 완전제곱식의 형태가 된다 라는 것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53, 4, 7, 53번은 넘어갈게요. 얘는 뭐 활용 문제이고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54번 볼게요. 조금 안 했던 유형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주 양수 xy에 대해서 x분의 y가 5분의 1에 x분의 y는 5분의 2라고 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y승이랑 y의 x승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저렇게 b로 줬으니까 우리는 xy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어때? x는 5k고 y는 2k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k값만 나오면 x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시다. 그럼 5k에 2k승 너는 2k에 5k승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양변이 똑같이 k가듭 제곱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k분의 1승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5의 k의 제곱은 2의 k의 5승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k값이 식 정리되고 나오겠죠. 그래서 지수 부분의 k를 저런 식으로 소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7번 자, 57번. 자, 로그 2의 x제곱, 로그 3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둘을 더한 게 0이라는 건 각각이 0이라는 소리네. 각각이 0이라는 소리는 x는 1이고 y는 3이라는 소리죠. 요걸 준 거예요. 57번은 위에다가 뭘 써놓으시면 되냐면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0이면 각각이 0이라는 소리였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제곱 더한 게 0이면 각각이 다 0이다. 각각이 0이려면 x는 1, y는 3이 나오죠. 그 다음엔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2번 62, 66. 자, 62번 로그로 로그 표현하기인데 로그로 로그 표현하기도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 얘는 근데 난이도가 좀 다양합니다. 얘는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형태이고, 일단 식 보시면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5를 줬어요. 자, 이 둘을 바탕으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뭐냐면 로그 6의 루트 20을 나타내고 싶어요. 여기서 일단 눈치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밑이 다 다르죠? 그러면 A, B로 얘를 표현을 할 거면 어쨌거나 밑을 통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어떤 선택지를 많이 고르냐면 상용 로그로 통일을 합니다. 밑이 10인 로그로. 그러니까 너는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분의 로그 5. 그래서 식 막 정리해서 로그 6분의 2분의 1, 로그 20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를 잘 봐주시면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쓱 보니까 뭘로 통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3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로그 3의 2를
a분의 1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로그 3, 로그 3, 너도 로그 3으로 이제 밑변환을 하겠다는 거죠. 너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밑을 3으로 바꿔주시면 2분의 1에 너가 로그 3의 6이니까 3의 2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고, 쟤는 로그 3의 20이니까 2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이제 넣으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 자, 66번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뒤에 덜 풀어준 거 중에 자기가 질문인 거는 끝나고 좀 따로 질문을 받을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P라는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P는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1 더하기 2의 4성분의 1. 사실은 이런 식의 식변형은 다 수학상이에요. 이쪽은 수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변에 이런 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더하기 x, 1 더하기 x 제곱, 1 더하기 x 4성, 이런 형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식변형은 여러분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 앞에다가 x 빼기를 곱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곱하고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곱해주면 너는 x제곱 빼기 1로 바뀌고, 다시 곱해주면 너는 x 4제곱 빼기 1로 바뀌고, 곱해주면 너는 다시 x 8승 빼기 1로 바뀌죠.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원래 위에 요만큼은 이렇게 생겼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이거예요. 다만 x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x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둘씩 묶어가지고 합차, 너도 합차, 너도 합차. 그래서 마지막에 x의 8승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다시 x 빼기 1로 나눠줘요. 없던 거를 곱한 거니까 다시 나눠줘야 돼요. 이게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에서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얘가 식 정리되겠죠? 그죠? 얘가 얼마야? 2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너가 2분의 1의 8승 빼기 1이니까 요게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2에서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죠. 플러스로 바뀌죠. 2분의 1에 7승으로 바뀌죠. 답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변형은 수학상 쪽에서 여러분이 조금 연습이 됐어야 되는 그런 표현이고, 사실 수원과는 크게 상관은 없다. 수원은 그냥 저 형태를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 쓰이는 거고, 이 정도 절반 정도 풀어봤고, 밑에 건 다 지울게요. 어차피 같이 풀지 않을 거니까. 다음에 숙제가 조금 많았죠. 숙제를 이번에는 조금 덜 내줄게요. 주 2회, 주 3회 수업이다 보니까 숙제가 약간 많았던 것 같고. 자, 우리 교재가 인쇄가 잘 안 됐었는데 교재가 제대로 이제 인쇄가 돼서 수업은 여기 있고 과제는 이제 따로 과제만 프린트로 줄 겁니다. 숙제까지 여기다 넣었더니 너무 책이 두꺼워져가지고 과제는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 들고 다니시면 돼요. 오늘 지수로그 함수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삼각함수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지수로그 쪽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쭉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함수. 일단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프의 특징. 어떤 함수를 배우면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첫 단원에서는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고 두 번째 단원에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각각의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 함수의 보통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대부분 새로이 나와요. 뭐 방부동식을 풀 때도 이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를 들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대칭성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대칭성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그 삼각함수와 관련된 전반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의 x와 너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로그 2의 x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먼저 새로운 함수, 어떤 함수를 배울 때는 우리가 정의역과 다음에 치역, 다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특징들, 대칭성, 뭐 주기성 등등. 이건 약간 이쪽은 대칭성, 주기성 없으니까 쓰지 않을게요. 일단은 정의역과 치역부터 먼저 보시면, 정의역은 너는 실수 전체죠. 근데 얘가 실수 전체예요, 치역이. 근데 얘는 치역이 달라요. 치역이 x가 0보다 크다죠. 너가 어디로 가냐면 너의 정의역으로 가요. 그래프를 보시면 y는 x를 기준으로 서로 이제 대칭인데, 이렇게 생긴 2의 x랑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로고 2의 x가 정의가 되죠. 사실은 독특한 특징이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점근선이 둘 모두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감소함수인 거는 이제 밑이 1보다 작아지면 감소함수 형태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들의 서로 상대적인 관계 자체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보니까 요 y는 x에 대해서 두 함수가 서로 대칭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뭐 16번 같은 거, 아니면 25번 같은 거, 아니면 뭐 26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요 지수로그 함수들이 그래프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밑이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 건지, 밑이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만약에 밑이 이와 같이 서로 같은 형태라면 너가 대칭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밑이 같다는 거는 단순하게 정말 너가 2고 이런 경우만 밑이 같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너가 예를 들면 2가 아니라 2분의 1이고 너가 2고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너를 y축 대칭을 시키고 나서 y는 x를 대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무관한 함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 부분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의 치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이 제한되어 있는 게 나중에 방부동식 중에서 치환을 할 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뭐 4의 x승 더하기 k 2의 x 뭐 플러스 3는 0. 예컨대 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물어본다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치환을 해서 t로 바꿨을 때 t라는 거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될 테니 이거를 이대로 그냥 바로 판별식을 썼다가는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첫 시간 할 때 테스트에서 있었던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 치역에서 뭔가를 치환해서 풀어내는, 즉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로그 방정식을 풀어낼 때 치환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애초에 요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진수 조건에 따라 방부동식의 해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였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었죠? 로그 2에 로그 3에 로그 5분의 1에 x가 0, 뭐 1보다 작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풀어. 뭐 이런 걸 풀 때 각각에 대해서 진수 조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니까 요 세 개의 진수 조건 다 겹쳐서 써주시고 교집합 다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치환을 하지 않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거꾸로 얘는 방부등식을 풀어낼 때는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수 부분끼리 뭐 비교를 해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내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의 특징이고, 이에 x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AX라고 할게요. AX. A가 1보다 클 때 얘는 대표적인 점이 있었죠. 얘가 항상 0,1을 지났었고 너의 대응돼서 로그 함수는 이제 1,0을 지나는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0,1을 지난다는 요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너의 평행이동, 그래서 A의 무슨 뭐 X 빼기 M 플러스 N 평행이동을 관찰을 할 때 이 점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이 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갔을 거냐면 예컨대 너가 M, 지수 부분이 0이 되는 순간 0이 되면 이 값이 1, N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평행이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이 점이 여기로 갔다는 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두 그래프가 완벽하게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마이너스 뭐 3이라고 합시다. 4고 너가 4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래 놓고 너랑 너를 지나는 무슨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거 넓이 구하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기울기가 y는 무슨 뭐 마이너스 4분의 3x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대. 그러면 요 두 점은 너와 너가 평행이동 됐듯이 이 점과 이 점이 사실은 서로 평행이동 돼 있죠. 왜 그런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는 너의 b가 4대 3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울기 자체가. 근데 정확하게 4 가고 3 가기 때문에, 즉 이 점에서 4 가고 3 가면 이 점이 나온다는 얘기니 이 선분의 길이가 5가 나오겠죠. 사실은 너가 4였던 거고 너가 3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기준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같은 거를 풀어낼 때 여기서 이제 넓이를 물어보면 결국에는 어느 부분을 보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실은 이 넓이와 요만큼과 요만큼이 동일하니 처음에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얘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형태가 될 거고, 지수로그 함수 자체가 특징이 점근선과 그다음에 뭐 함수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좀 단순하게 생겼죠. 단순하게 생겼다 보니까 삼각함수에 비해서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에 지수로그 연산 같은 것들을 잘 할 줄 알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수함수의 뭐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증가 감소와 관련이 있죠. 함수 자체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특징, 마치 유리함수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항상 양 끝에 값이 최대 최소의 형태가 되더라. 증가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제일 클 것이고 감소하면 왼쪽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요 이제 지수 방정식을 풀어내는 형태들이 있는데 보통은 밑을 통일하면 지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지수를 통일하면 이제 밑이 같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걔는 이제 로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밑을 통일을 하면 진수끼리 일치를 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출제를 하게 되고 뭐 어렵지는 않은데 요 밑에 있는 지수부등식을 보시면 지수부등식에서 A의 X와 뭐 A의 X2가 만약에 이와 같다면 우리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됐죠. 그래서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그냥
x1이 x2보다 큰 거였고, 거꾸로 a가 1보다 작으면 우리가 x1이 x2보다 더 큰 거였죠. 그래서 부등호 자체가 원래 전체 함수값의 대소관계는 너의 지수 부분의 대소관계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함수 모양이 밑이 1보다 큰 거는 증가를 하되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는 감소를 하죠. 감소하는 함수는 x값이 더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더 작아지니까 함수값이 더 작은 쪽이 지수가 더 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소관계가 서로 역전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무등식 풀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이 무슨 문제냐면 요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보시면 자, 치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너랑 너인데, 두 직선 너랑 너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2의 x라는 녀석과 16 곱하기 2의 x라는 녀석의 관계를 보시는 거죠. 그럼 지수함수의 특징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앞에 뭔가가 곱해지면 이 숫자를 지수에다가 이제 올릴 수가 있었어요. 16 같은 경우는 2의 4승이니까 너가 2의 x 더하기 4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가 2의 x면 너가 2의 x 플러스 4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y는 2인 거랑 y는 16인 거를 갖다가 그었고, y는 2인 게 있고 y는 16인 게 있는데, 그럼 보시다시피 요 선분의 길이는 4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로 간 거고 이 점이 여기로 간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전체가 이만큼으로 평행이동이 된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문제에서 얘기한 두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선분의 길이가 4고 이 높이가 12가 되니 14가 되니 너랑 너를 곱해서 답이 그냥 56이 나오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중요한데, 2번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래프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이 미지수를 결정을 하고 거꾸로 미지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결정하는 문제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a의 bx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근데 로그 b의 ax의 그래프의 경우를 골라달래요. 우리 문제에서 준 거는 로그 a의 bx를 줬죠. 물어보는 건 로그 b의 ax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럼 그래프를 봐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감소함수예요. 감소하는 형태이고 1을 대입했을 때가 값이 음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감소한다는 개형 자체는 요 밑이 1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죠? 밑이 1보다 큰 개형이 증가하는 개형이었고 밑이 1보다 작은 개형이 감소할 텐데, 거기다가 어차피 지금 A, B는 양수라고 했으니 요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지금 로그 A의 B가 나오죠? 근데 로그 A의 B가 뭘 주겠다는 거냐면 1을 대입한 값, 얘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의 B가 음수다 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로그 A의 1보다는 네가 이렇게 작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될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B랑 1을 비교해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값이 왼쪽이 더 작은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b는 이제 1보다 크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1보다 커요. 근데 증가하는 경험은 맞아. 그러면 증가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1을 대입했을 때 보시다시피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될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둘 중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1을 대입한 거는 여전히 로그 b의 a가 되죠. 근데 로그 b의 a라는 건 너의 역수예요. 너의 역수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왜? 얘가 음수였으니까. 음수라는 건 요점이 돼야 되죠. 여기가 로그 b의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어디 있냐면 5번에 있겠죠. 그죠? 다음에 3번. 3번은 우리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너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건데 기억번과 니은번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대표적인 형태이고 한번 볼게요. 원래 로그 3분의 1의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당연히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 기본 형태는 뭐 로그 3의 x라고 봐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어차피 로그 3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3의 x에서 왔을 테니까 그래서 얘를 대칭이동해서 얘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랑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3인 걸 가지고 기준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기억번 보시면 2분의 1에 너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2에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요 곱해져 있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부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로그 연산을 할 줄 아니까 얘를 밖으로 끄집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밖으로 끄집어서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2분의 1을 지수로 올리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럼 얘가 이제 원래 주어져 있던 형태 그 다음에 요만큼은 평행이동인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요 녀석 요거 앞에 2에 16이 곱해져 있어서 이만큼이 평행이동이라고 했잖아. 즉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수함수는 함수 전체에 곱해진 거를 평행이동으로 볼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뭘 알 수 있냐면 안에 있는 요 진수 부분에 뭔가가 곱해지면 얘가 평행이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평행이동의 형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에 대한 요 유형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 안에 뭐가 곱해져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함수는 앞에 곱해져 있는 거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고 풀어줘도 전혀 상관은 없다. 평행이동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왔는데 얘는 얘랑 같은 건 맞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x라는 거는 사실은 0만 아니면 돼요. 즉 x가 음수가 되는 계형에 대해서 충분히 정의가 될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혹시 요거 기억나나요? 로그 예를 들면 3의 x랑 2분의 1 로그 3의 x제곱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볼까? 자, 이렇게. 자,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자리가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만 진수 조건상 반드시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즉 숫자가 정의가 될 때 여기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서는 아까 원래 x제곱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죠. 즉 이 자리가 짝수가 되면 짝수이면 진수 조건이 영향을 받아요. 즉 정의역이 달라집니다. 정의역의 달라짐. 정의역이 다르다는 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얘는 이쪽이 나오는데 얘는 양쪽이 나왔죠. 이렇게. 그럼 내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을 해도 이 모양 자체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가끔 애들이 이거는 여기다 붙이고 평행이동해서 뭐 대칭이동해서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으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는 뭐에서 만들 수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이게 안 됩니다. 그 기억번부터가 안 되고,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이해를 하셨다면 당연히 니은번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왜? 니은번은 x의 지수가 뭐가 되냐면 3승이죠. 3승인 경우에는 우리가 홀수이기 때문에 요 정의역에 영향을 안 받아요. 괜찮죠? 뭐 루트 x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뭐 리을번에 있네. 루트 x. 루트 x도 괜찮아요. 그래서 니은번, 리을번 이런 거 괜찮고, 그다음에 디귿번 어때? 디귿번. 3의 x승이라는 거는 로그 3의 x의 역함수였어요.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지. 그렇기 때문에 3의 x승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인데, 지수함수는 앞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 즉 3의 x 앞에 4가 곱해져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는 거였냐면 뭐를 3의 요 4를 3의 로그 3의 4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곱하기 3의 x승. 그럼 사실은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 3의 4만큼 평행이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되게 독특하죠. 뭔가 실수배를 하면 내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안 되고 니은, 디귿, 리을 마지막으로 미음까지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너를 그냥 대입해서 연산하는 문제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볼게요. 자, A는 음수, B는 양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fx의 x축과의 교점 밑줄 치고 x절편, 너가 gx의 점근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곡선 너의 y축과의 교점 밑줄 치고 y절편, 너가 너의 점근선 위에 있대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너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자, 일단 fx의 x절편이 너의 점근선 위에 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대로 풀려고 하면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fx의 점근선을 내가 직접 계산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fx의 x축과의 교점이 x절편을. 근데 x절편을 점근선과 같다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거꾸로 우리가 gx의 점근선을 찾으세요. gx의 점근선은 얼마냐면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gx가 지금 로그 2에 b-x인데 너의 점근선은 항상 누가 되냐면 로그 요 안에 있는 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에요. 이때가 점근선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x가 b인 게 점근선이죠. 그렇다는 거는 너의 x절편이 fx의 x절편이 b라는 얘기예요. 너가 fx의 x절편이 된다. 즉 x절편의 의미는 뭐였냐면 너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0이 나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주어진 fx에 대입을 할게요. 2의 b승 플러스 a. 얘가 0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꾸로 fx의 y절편 아니지? gx의 y절편이 fx의 점근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fx의 점근선에 해당하는 fx 점근선은 지금 a죠. a, y는 a. 얘가 fx의 점근선인데 얘를 g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값과 동일하다는 거죠. 즉 너가 gx에다가 0을 대입한 g0인 얘가 0을 대입한 게 y절편이죠. 로그 2의 b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b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a승이 나오죠. a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의 b승이 나오죠. 마지막 2의 a승, 2의 b승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b랑 마이너스 a를 두 근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너의 1차항의 개수는 a-b가 될 거고 너의 상수항은 둘이 곱한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래서 x제곱 a-b 더하기 마이너스 ab가 된다. 답은 2번에 있죠? 그래서 얘는 점근선, 뭐 절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5번부터 10번까지 얘네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들이고 조금 어렵죠. 일단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2의 x 위의 점 너를 지나고 너랑 수직인 직선이 너랑 각각 만나는 점을 BC라고 했고 자 밑줄 a와 ab가 모두 자연수 a와 ab가 모두 자연수래요.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 이렇게 생긴 녀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죠? 너가 AB, 너가 자연수고 구하고 싶은 건 AC를 구하고 싶어요. 자, 각각의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너가 로그 2의 x 너가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를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A라는 건 누구냐면 너의 X좌표예요. 여기가 A예요. A, 로그 2의 A 그럼 너를 대입을 했을 때 너의 함수값도 있을 거 아니야? 즉 너는 A, 로그 2분의 1의 A 플러스 4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분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너에서 너를 빼줄 수 있죠. 로그 2의 A에서 마이너스 얘를 뺄 수가 있어요. 로그 2분의 1의 A 플러스 4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보통 자연수 조건은 뭐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고 근데 보니까 너랑 뺐다는 건 둘이 서로 곱해지죠. 좌변이 로그 2에 A 플러스 4가 나와요. 이렇게 되죠. 얘가 n이 됐다는 거는 A 플러스 4 곱한 게 뭐가 돼야 되냐면 2의 자연수 승골이 돼야 돼요. 그럼 A라는 거는 자연수를 대입을 해서 두 개를 곱해서 2의 거듭제곱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A라는 게 2의 거듭제곱 형태밖에 없죠. 너도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인데 2의 거듭제곱이 나왔다는 건 너도 2의 거듭제곱이고 이 부분도 2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4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4, N이 이제 5가 되는 그럼 A가 4가 나오고 나면 C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A 4 대입하시면 이 값이 2가 나오거든. 너가 그럼 2인 거고 이 자리가 너가 2가 되면 얘가 2가 돼야 되죠? 얘가 2가 되기 위한 X값이 있을 거라고. 그럼 X 더하기 4는 2분의 1에 제곱이 되고 X는 뭐가 되냐면 얼마야? 16 너가 4분의 1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너의 X좌표예요. 4분의 1 빼기 4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건 AC의 선분의 길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되죠. 답은 AC는 A가 아까 4였으니까 8 빼기 4분의 1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자연수 조건 이용해서 풀어봤다. 넘어가서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7번 다 좋은 문제들이고 이 지수로그 함수 쪽은 이 뒤에 있는 그림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푸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수능에도 잘 나오고 내신에도 많이 나오고 약간 좀 어려운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6번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했고 어차피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딘지는 알 것 같아. 둘 다 는영 해보시면 첫 번째 거는 1이 될 거고 오른쪽 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이 되려면 루트 2가 되나요? 그죠? 하나는 1, 하나는 루트 2가 되는 상황. 즉 A의 X좌표는 1,
B의 X좌표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두 곡선 너에서 내린 수의 발을 C라고 했고 우리가 여기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다시 너랑 만나는 점이 QR이라고 했는데 자, 밑줄 AB 대 BC는 BC 대 CD 이렇게 돼 있죠. AB 대 BC는 BC 대 CD래요. 그때 QR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너가 여기 수혜발이 있고 자 AB 대 BC가 BC 대 CD라는 거는 너 대 너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죠 사실은. 맞아요? 다시 한번 너 대 너가 된다는 거는 안에 것끼리 곱하면 BC 제곱이 바깥의 것끼리 곱한 AB 곱하기 CD가 된다는 거는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 맞죠? 근데 아까 A라는 좌표가 1이었고 B라는 좌표가 루트 2였어요. 자, 우리는 이 좌표만 구하면 끝날 것 같은데 P라는 거는 지금 너랑 같은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와요. 2. 너가 지금 로그 2의 x였고 2 로그 2의 x 빼기 1이니까 너랑 같다 해보면 2항되고 2항돼서 로그 2의 x가 1 나오죠. x가 이제 2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잘 봐. 너에서 너 그럼 다시 너에서 너가 돼야 되고 요 선분의 길이만 좀 볼게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2 마이너스 1 너는 2 마이너스 루트 2죠. 공비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루트 2가 되죠. 루트 2 되는 거 보이죠? 루트 2 곱하면 2 루트 2 곱하면 루트 2 그 다음에 등비니까 너에다 다시 루트 1을 곱해서 네가 돼야 되고 즉 너는 누가 돼야 되냐면 2루트 2 빼기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즉 너의 좌표는 2루트 2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x좌표를 구했고 QR의 길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의 함수에서 요거 함수를 빼고 얘를 대입하시면 되죠. QR은 로그 2에 2루트 2 빼기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대입했어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얘는 이제 정사각형이 등장하는 문제인데 요 도형 쪽에서 정사각형, 뭐 정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도형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주로 평행이동의 개념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얘처럼 정사각형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이동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세 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AX, BX, CX 다 증가함수인데 지금 HX가 가장 가파르고 FX가 가장 원만한 걸로 봐서는 HX에 미친 C가 제일 크고 순서대로 C, B, A 순인 거죠. 문제에서 물론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알았을 것 같고 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 얘는 요 끄트머리를 얘는 여기 둘 다 얘는 여기만 이렇게 각각 지나는 녀석 여기가 2 여기가 4래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이 선분의 길이가 다 2가 되는 거네. 이런 게 다 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의 4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달래. 지금 얘가 AX, BX, CX인데 그들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핵심이 되는 녀석은 바로 얘입니다. 왜 넣을까요? BX만 두 개를 지나죠. 그죠? BX만 두 개를 지나요. 이 두 개 지나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B 값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2를 넣었을 때 이 함수값이 있다고? 그 함수값이 얼마냐면 B제곱이 되겠죠. 자, B제곱이라는 거는 이 녀석의 Y좌표예요. 맞죠? 그 Y좌표는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4를 너에다가 대입한 B 4제곱 너에다가 2를 더한 게 너랑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b 4제곱인데 이만큼의 차이가 2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간 점에 x좌표를 대입한 게 b 4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값이 나오죠.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 항에서 해보시면 2가 나오나요? 이렇게. 그죠? b제곱이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를 넣은 게 뭐죠? c제곱. c제곱이 누구랑 똑같냐면 b 4제곱이랑 똑같고 다시 a에다가 4를 넣은 게 a의 4승은 누구랑 똑같냐면 b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두 점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입을 해서 식을 세운다는 거. 넘어가서 자, 8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점 P에서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두 개의 곡선, 하나는 누구냐면 로그 2분의 1의 x, 하나는 누구냐면 로그 2의 x. 둘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네요. 그랬을 때 각각 만났고 QR의 선분 길이가 2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달래요.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8번 그림이랑 요 옆에 있는 10번 그림이랑 사실은 같은 그림이나 다름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요렇게 감소하는 녀석이랑 증가하는 녀석인데 밑이 같죠? 넌 로그 2x, 물론 너는 마이너스에 로그 2x, 그냥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쓸게요. 일단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y축의 평행,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거든. 이렇게 이 두 교점에 x좌표의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너를 내가 편의상 k라고 놓을까? 그럼 봐봐, 너의 x좌표는 분명히 누구냐면 너는 k를 했기 때문에 x는 2의 k승이 나와야 돼요. 맞죠? 얘는 어때? 너는 k를 하면 2분의 1의 k승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1의 k승은 누구랑 똑같냐면 2의 마이너스 k승이랑 똑같죠. 그죠? 너는 누구랑 똑같냐면 2의 k승 분의 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점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수월해요. 이걸 이제 10번 풀 때도 또 쓸 수 있겠죠. 어쨌거나 얘네가 역수관계에 있고 문제에서는 요 선분의 길이를 2라고 알려줬지. 너가 2. 그럼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어떤 편의상 하나의 점을 가정을 해놓고 너의 x좌표를 t라고 할까요? 넌 t분의 1이 되겠죠? 그럼 t 빼기 t분의 1이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양변에다가 마지막에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너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얘가 a고 너가 b니까 거꾸로인가? 얘가 b고 얘가 a구나.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겠다는 건 요 식을 제곱을 해서 양변에다 2를 더하겠다는 거죠. 답은 6이 되겠죠. 6.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변형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 그 다음에 9번. 우리 9번, 10번까지 하고 10분 쉬고 뒤에 문제들을 풀이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양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로그 n의 x 위의 점 어디서 출발했냐면 a1에서 출발을 했네. a를 대입해서 y는 x 가서 튕겨서 또 a2 튕겨서 또 a3. 우리가 이 y는 x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냐면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함수 관계에서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를 활용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합성을 시킬 때 자주 활용을 해요. 즉 어떻게 한 거냐면 y는 x가 있고 로그 x가 있는데 로그 n의 x, 자 여기다가 처음에 이제 대입을 했죠. a가 있었어. 얘는 x좌표가 a인 건데 y는 x 위의 점 바로 얘는 사실은 누구냐면
너랑 이 좌표랑 함수값이 같은 점인 거죠. 그죠? 즉, 요 보조선을 그었다는 거는 얘는 y는 a를 갖다 그은 거예요. 그럼 y는 a가 너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b라고 그랬거든? 그럼 b와 a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를 너에다가 넣으면 사실은 a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있죠. 즉, 로그 n의 b가 a가 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지수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b는 n의 a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이렇게 와서 너가 다시 b, y는 x를 이용을 해서 다시 너가 c니까 c는 n의 b승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d값 가지고 구했죠. 그럼 d는 n의 c승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뭘 해달라고 그랬냐면 b 빼기 c의 n분의 1의 이제 거듭 제곱을 한 거죠. n분의 1에 b 빼기 c를 해달라고 했고, 그것과 같은 것을 골라달래. 그러면 얘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냐면 n의 c승 아니고 빼기 b승 요거랑 똑같나요? n분의 1은 n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지수 부분을 바꿨어요. n의 마이너스 1승에 b 빼기 c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n의 b 빼기 c 빼기 b승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는 누구야? 여기 나와 있네. n의 b승이랑 n의 c승을 서로 나눈 거죠. n의 c승은 d, n의 b승은 c. 답은 c분의 d가 되겠죠. 얘랑 이제 같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요식을 써놓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적당히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10번까지. 10번은 여기다 쓸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절대값 로그 x. 여전히 어떤 로그 함수의 절대값의 형태라는 거는 사실은 로그 x랑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두 가지 함수를 그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던 이제 역수 관계를 이용하는 역시 그런 문제이고, 절대값의 형태가 나오면 절대값 로그 함수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그리세요. 너가 이쪽은 로그 x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로그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너를 기준으로. 자, 근데 a1, a2, a3 이런 관계 있고 너가 a1, a2, a3. 자, 그럼 봐봐. 기억번 b1이 만약에 2면 c1은 2분의 1이다.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x좌표들 간의 관계는 둘의 곱이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1로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가 b2면 여기가 c2인데, 그러면 너가 지금 2라고 그랬으니까 너가 2면 너는 2분의 1, 뭐 예를 들면 너가 4면 너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해서 역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bn 더하기 1 빼기 bn의 값이 1점 밑줄. 이 값이 일정하다는 거는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bn이 등차수열 써놓으세요. 밑줄 치시고 bn이 등차수열. 자, 얘네가 등차수열이면 cn 플러스 1 마이너스 cn도 일정하다는 거는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이면 그것의 역수인 수열도 등차수열이냐고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맞아요? 서로 역수관계라고 했죠. 근데 혹시 등차수열의 역수로 정의된 수열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런 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분모가 등차수열인 수열,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수열인.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니? 아니죠. 역수를 취하면 2, 3, 4는 등차수열이지만 역수가 된 이 형태는 등차수열이 안 나와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등차수열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도 역수가 등차수열이 나오지는 않더라. 그렇다면 디귿번은 무슨 표현이겠어? bn분의 bn 플러스 1이 일정 밑줄 치시고 등비수열 써놓으세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형태가 된다면 cn분의 cn 플러스 1 너의 역수도 역시 등비수열이 되죠. 그죠? 등비수열의 역수로 정의된 수열은 등비수열이 됐던 거 기억나요?
얘는 여러분이 어차피 수원을 끝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수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섞은 그런 문제이고, 예를 들어 뭐 2, 4, 8, 16이랑 너의 역수인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은 얘가 등비고 역수인 너도 등비죠. 그죠? 그래서 역수인 수열도 항상 등비가 된다. 뭐 초항이 앞에 곱해져 있다고 해도 어차피 실수배가 됐을 뿐이니까 상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됐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최대 최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최대 최소 쪽은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도 이와 같이 잘 나오냐면 산술기하 형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식이 이제 이와 같이 나와 있죠. x, y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로그 3에 너 더하기 로그 3에 너. 그럼 둘을 연산을 하겠죠. 서로 곱해줍시다. 뭐가 나오냐면 x, y 그다음에 너가 y 너가 1 너가 4 너가 x, y분의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만큼 너랑 이 부분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 그럼 너의 최소값은 당연히 서로 같을 때 둘 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도 2, 너도 2, 2, 총 얼마가 되죠? 로그 3에 9가 되나요? 최소가 2가 나온다. 넘어가서 12번도 약간 비슷한 형태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랑 로그 2의 x랑 두 함수 위에 써놓으시고 원점 대칭 써놓으세요. 둘은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전체 함수 대신에 또 마이너스가 붙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슉, 슉 이렇게 돼 있어서 가운데 점근선이 조금 점근선이 있고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y좌표를 알파, 뭐를 베타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넓이에 최소값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 일단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로 일정하냐면 2로 일정하죠. 2로 일정하고 그럼 여기다가 아무거나 점을 하나를 가정을 해볼게요. 너를 x좌표를 t라고 합시다. 이렇게 너가 t가 되면 너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t 플러스 아니지 이거를 그냥 이걸 이렇게 표현합시다. 너의 y좌표를 아니까 너를 요 위에서 찾으면 너가 함수가 로그 2의 x잖아. 그러니까 너의 x좌표가 누가 나오냐면 로그 2x는 베타, 즉 2의 베타승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너의 x좌표는 2의 알파승이 나와요. 아니지, 알파는 마이너스의 로그 2의 마이너스 x니까 2 알파승이 아니라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의 알파 그리고 2의 알파 근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요 선분의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 자체가 2의 베타승 마이너스 제니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나와요. 높이는 어차피 2라는 걸 알려줬고 얘가 넓이죠? 근데 알파 베타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2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다는 거는 알파라는 거는 혹은 베타라는 거는 알파 빼기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베타를 알파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너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빼기 2가 나와요. 그럼 보시다시피 여전히 두 수는 곱이 일정하죠.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둘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너 곱한 거. 그러면 너랑 약분이 되죠. 2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 1이 되죠. 그래서 1이 최소가 됐다. 아이고, 작건 반대가 되죠. 이 합이니까 합이 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이 된다. 넘어가서 자, 대소비교 별표입니다. 대소비교가 이쪽에서 내신에서는 킬러 문항의 형태로 잘 나오고 수능에서도 간간히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으로 요새 출제가 되는 편인데 조금 어려운 유형이고, 자, 일단 천천히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림이 없지만 여러분이 그림이 주어진 형태들도 있고 뭐 그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문제마다 다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13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두 개의 곡선 5의 x승 그 다음에 로그 3의 x승 두 녀석과 만나는 게 있대요. 둘을 이제 잘 그려주셔야 되는데 먼저 5의 x승은 많이 가파르죠. 아주 가파릅니다. 그에 반해 로그 3의 x승은 똑같이 이제 너가 1이라고 한다면 로그 3의 x는 조금 너보다는 덜 가파라요. 자, 이 유형을 풀어낼 때 반드시 여러분이 사용해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하나는 지수함수고 하나는 로그함수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서로 비교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지수함수 쪽으로 통일을 하든 로그함수 쪽으로 통일을 하든 한쪽으로 통일을 합니다. 선생님은 보통 로그함수 쪽으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너의 역함수인 로그 5의 x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어주시고 너를 대칭을 시켜서 이쪽으로 데려와요. 너가 로그 5의 x가 되겠죠. 밑이 크면 클수록 이 축에 더 가까이 붙죠. 밑이 크면 클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하듯이 이쪽에서는 이 x축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꺾인다. 그래서 그려놨고, 자, 뭐라고 했냐면 너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어떤 직선을 갖다가 그었고 걔가 만나는 점을 a1, b1, a2, b2라고 하겠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그어보시면 뭐 이렇게 될 텐데 요게 a, 요 점이 b인 거죠. 너가 a1, b1, 너가 a2, b2. 자, 이와 같이 돼 있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없던 점이에요. 이 그래프는 문제에서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도입을 줬고, 그래서 너를 편의상 A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잘 보시면 Y는 X에 대해서 내가 이 그래프를 대칭을 시켰죠. 근데 주어진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녀석으로 요 직선은 사실은 Y는 X, 자기 자신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항상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대칭시킨 게 너고 이 직선을 대칭시킨 게 다시 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서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직선이 y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문제가 변형이 되다 보면 직선이 아니라 너를 기준으로 하는 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리함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여러 가지 도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직선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직선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기본형이고 어쨌거나 너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b1, a1. 그럼 이제 여기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기억번. a1-a2는 b2-b1인가? a1-a2와 b2-b1을 비교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얘네끼리 뺀다는 거는
얘네끼리 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네끼리 뺀 거죠.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양변을 a2-a1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요 우변의 표현이 뭐가 되냐면 얘는 이제 수식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요소로 바꿔서 많이 풉니다. 너가 바로 A, B의 기울기가 되죠. 왜냐면 이 점이 A에 해당하고 이 점이 B에 해당하잖아. 그지?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빼고 Y좌표에서 Y좌표 빼고 서로 나눈 이게 직선의 기울기 형태였는데 이건 약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AB의 기울기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죠?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A1, B2, A2, B1 이런 대소관계를 갖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원래는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서 얘네끼리 비교하기가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A1은 너의 X좌표고 B1은 너의 Y좌표예요. X좌표랑 Y좌표를 비교하기는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너를 내가 아까 대칭시켰지? 그랬더니 뭐가 됐어? 이 A1이라는 게 너의 Y좌표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크냐면 너의 Y좌표인 B2가 더 크죠. 즉 A1이 더 작고 B2가 더 큽니다. 동일한 논리로 A2가 B1보다는 더 왼쪽에 있으니 더 작죠. 그래서 순서대로 A1, B2, A2, B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2는 B2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A1, B2, A2, B1의 순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디귿번 디귿번도 이런 표현인데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인 거잖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원이나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같은 데서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얘는 무슨 표현이냐면 양변에다가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루트를 씌워본다면 이렇게 루트를 씌워본다면 얘는 원점과 A 간의 거리죠. OA의 길이. 너가 뭐가 되냐면 원점과 B 간의 길이 OB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먼지를 비교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쪽이 더 멀죠. 이쪽하고 비교하면 불편해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 좀 불편하지만 동일한 로그 함수끼리 비교하는 건 편하죠. 얘랑 얘를 비교했더니 얘가 더 멀고 근데 얘랑 길이가 같죠. 그래서 사실 너는 OA 프라임과 길이가 같으니 너랑 너를 비교를 해봤더니 왼쪽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A 쪽이 더 크다. 기억 디귿번은 틀렸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는 이런 문제고 14번은 넘어갈게요. 14번은 풀지 마세요. 숙제도 있는데 14번은 조금 안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15번 봅시다. 15번 15번도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이고 자 보시면 함수 fx는 2의 x승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인데 여기 위에서 이제 임의로 점을 잡아서 AB라고 하겠대요. X좌표를 옳은 거를 골라달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이고 얘가 Y는 X가 있고 원점이 있고 여기가 1,1이 돼요. 너가 1, 1 너가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은 원점과 이제 1,1 둘 다 지나죠. 그죠? 자 기억번 만약에 A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면 FA랑 A를 비교했을 때 A의 함수값이 더 크다. 그럼 A가 요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함수값은 요 사이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A보다는 더 작죠. 왜? A라는 건 정확히 어디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A인데 사실 얘가 FA고 근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A냐면 요만큼까지가 A죠. 이쪽에서. 왜냐면 기울기 일자리 직선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A, A랑 FA를 비교할 수 있다. 너가 아래에 있죠.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B 빼기 A와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역시 양변은 B 빼기 A로 나눠줍시다. 어차피 A보다 B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1보다
B-A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이 더 큰지를 물어보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형태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2의 B승 마이너스 1에서 2의 A승 마이너스 1을 뺀 거로 볼 수가 있죠. 왜 굳이 이렇게 봤냐면, 지금 fx라는 함수 자체가 2x가 아니잖아. fx는 2의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fb죠.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fa죠. 그래서 fb 빼기 fa를 b 빼기 a로 나눈 거니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로 보겠다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고 b가 뭐 이런 데 있어. 그럼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연결하면 이 기울기랑 기울기 1을 비교하겠다는 거는 너의 기울기가 1이었죠. 그러니까 이 직선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너랑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이 둘을 비교하고 싶은 건데, 보시다시피 얘가 1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분명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잡으면 어때? AP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누가 봐도 기울기 1보다는 좀 더 작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니은번은 참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니은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B 곱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곱하기 2의 B승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양변을 역시 A, B의 곱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디귿번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A, B 곱으로 나눠보면 A분의 2의 A승 마이너스 1, 이쪽은 B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쪽이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얘는 사실 2의 A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건 FA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분의 FA라는 거는 무엇과 똑같냐면 원점과 A, FA를 연결한 기울기와 역시 같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기울기의 표현이라는 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럼 봐봐, 원점과 연결하는 거지. 이번에는 원점과 A를 연결했고 원점과 B를 연결했어요. 원점과 예를 들면 A를 연결했고 원점과 B를 연결했어요. 그럼 원점과 연결하는 입장에서는 x좌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원점에서 가까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가깝지만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B값이 A보다 크다고 했으니 더 오른쪽의 값을 연결을 할수록 기울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큰 게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이 주어진 식의 형태를 주로 이제 평균 변화율의 형태로 많이 변형을 하는데, 저 평균 변화율 형태로 변형을 해서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판단하는, 즉 단순하게 식계산으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16번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방부등식 쪽 조금 문제 풀고 여러분 오답 풀 시간 조금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방부등식 보시면 방정식 너의 두식은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구해달라. 밑을 통일하시면 되죠. 밑을 통일하시면 양변을 밑을 2로 통일할게요. 4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너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 x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플러스 3 아니지 빼기 3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통 아이들이 절대값 x, 즉 x가 0보다 크다 작다로 두 가지로 나눠서 다 푸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풀지 마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풀 것 같냐면 절대값 x가 나오면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x제곱은 곧 절대값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대로 그냥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맞아요. 절대값 x 빼기 3 절대값 x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즉 얘가 0인 거죠. 얘는 0이 될 수 없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죠. 내가 x가 0보다 클 때 2차 방정식 1개, x가 0보다 작을 때 2차 방정식 1개, 근 2개 이 중에서 1개, 근 2개 이 중에서 1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대로 하면 너는 아예 처음부터 안 되고 그냥 x가 뿔마 3이구나.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번 그려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18번 어떻게 생겼냐면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 더하기 k, 그 다음에 로그 3의 x 절대값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랬을 때 A, B의 선분 길이가 6일 때 k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돼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 문제이고, 2의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k와 로그 3의 절대값 x, 얘네들 이제 비교할 건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그리기 쉽죠. 얘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아까 로그 3x가 이쪽이라면 로그 3의 절대값 x는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 특징을 갖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꼴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면 얘를 y축에다 대칭시켜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적당히 위치를 평행이동을 해가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강 봤을 때 한 요 정도 높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함수 자체가 y축의 대칭이다 보니까 그림 전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나와요. 자, 근데 교점이 너가 AB가 있고 AB의 선분 길이가 6이라는 건 얘가 6인 거고, 근데 대칭이라고 했으니 너를 기준으로 절반일 거고, 그럼 네가 누가 되냐면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는 문제예요. 갖다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 자, 넘어가서 19번. 19번 보시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데, 애시당초에 얘는 조금 독특한 방정식으로서 x에 또 x가 있죠. 로그 x. 이렇게 돼 있고, 너가 10의 4승 곱하기 x 3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 줄게요.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 보시면 요 좌변이 뭐가 되냐면 로그 x에 로그 x승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나와요. 로그 x 전체에 제곱이 나옵니다. 너는 곱의 형태니까 다 따로 분리할 수 있죠? 4 더하기 3 로그 x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하시면 로그 x 빼기 4 로그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거는 로그 x가 되는 거는 4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10의 4승,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겠죠.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0번. 20번 보시면 방정식 2의 x승이 뭐 해서 치환을 해서 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의 A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일단은 치환해서 풀긴 풀 건데, 치환해서 풀 때 좀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얘가 2차식의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 얘는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해분리의 형태로 그냥 대입하는 건지 판별식 같은 거를 쓰는 건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의 x를 t라고 치환했고,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신경 쓰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t는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요. 우리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다면 x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겠지만 t가 0보다 큰 게 나왔겠지. 근데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2의 0승인 1보다 t는 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식 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 t 마이너스 2a의 a마 6는 0. 일단은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2a랑 a 마이너스 6이랑 인수분해가 딱 되죠. 이렇게 t 플러스 a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t라는 거는 근을 갖기를 누구누구를 갖냐면 2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갖는데, t는 2의 x승이었죠? 이렇게 되죠. 얘네가 둘 다 1보다 커야 되죠. 크다 1, 크다 1 이렇게. 그러면 a 값에 대해서 범위가 나옵니다. a는 2분의 1보다 크고 2항에서 2항에 보시면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죠. 정수 a의 개수 나오겠죠. 그죠?
이 범위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자, 21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21번은 보통 이제 풀어보라고 했을 때 애들이 거의 풀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봐봐, 2 더하기 루트 3의 x승이 나와 있고, 너는 더하기 2 빼기 루트 3의 x승 이렇게 나와 있죠? 는 14. 뭐 두 근을 구해달래요. 알파 베타. 아니, 이거를 내가 풀려고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전개가 안 돼요. 왜? 이게 뭐 자연수가 아니잖아. 전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그지? 그렇다는 거는 동일한 x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뭘 관찰하기 시작하냐면 둘의 관계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를 잘 보시면 둘의 합은 4가 나오고 둘의 곱이 독특하게 1이 나오기 때문에 너를 t라고 한다면 너는 t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2 더하기 루트 3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한다면 나는 이 부분이 t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둘을 곱한 게 정확하게 1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죠. t 더하기 t분의 1 는 14인데 바로 계산이 잘 안되고 양변에다 t 곱해서 제곱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14t 더하기 1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되죠. 인수분해도 안되고 마지막에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을 t1, t2라고 합시다. 너의 근은 t1 너의 근은 t2 이렇게 한다면 t2는 누구냐면 t1분의 1이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둘의 곱이 이제 1이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t1이라는 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2 더하기 루트 3의 알파승 그리고 t2를 2 더하기 루트 3의 베타승. 자, 이렇게 보고 싶고 그러면 요거끼리 서로 빼겠다는 거는 사실은 아까 t2가 t2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얘를 2의 마이너스의 루트 3의 마이너스 베타승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가요? 너랑 역수관계였거든? 이거의 역수가 너예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쓴 거야.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베타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 a의 x승을 이렇게 바꾼 거라고. a분의 1에 마이너스 x승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너의 역수가 너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t값에 대해서 우리가 t의 형태를 요 형태를 계산을 해봅시다. 어차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t를 계산을 해보시면 근해 공식은 쓸 수 있죠. t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너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49 빼기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즉 t는 7 뿔마 루트 48이면 얼마니? 4 루트 3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베타 빼기 알파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 t1을 하나 구해볼게. 너가 7 더하기 4 루트 3이야. 이렇게 둘의 관계가 보이나요? 정확하게 너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죠? 제곱하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관찰하는 아주 독특한 문제.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내신 기출인데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관찰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알파가 2가 나오면 이제 베타까지는
쉽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까 요거였죠. 요거. 얘를 제곱하면 누가 되겠어? 너는 7 빼기 4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2가 나오겠죠. 답은 4가 나온다. 선생님이 이제 거꾸로 잡았네요. 큰 게 베타인데. 그 다음에 22번도 22번이 아까 19번과 연관된 문제인데 22번은 풀지 않을게요. 22번은 풀지 마세요. 23번 보세요. 23번이랑 23번, 24번 그 다음에 요 도형 있는 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자, 모든 실수 x 밑줄. 우리가 이의 x승을 치환을 하면 t가 0보다 클 때만 만족하면 돼요. 얘는 2차 부등식이긴 하지만 정의역이 제한된 거라고. 원래 우리가 어떤 2차 부등식이 실수 전체에서 만족하는 거랑 뭐 1보다 클 때 만족하는 거랑 뭐 0부터 1 사이에서 만족하는 거랑 그런 것마다 풀이가 다 다른데 얘는 t가 0보다 클 때 만족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t제곱 너가 크거나 같다. k, t, 2t인가요? 2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빼기 4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다 이항을 시켰고 t제곱 마이너스 2kt 더하기 3k 플러스 40 커나 같다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너를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경우를 나눈다는 거는 어떤 걸 경우를 나눌 거냐면 너의 대칭축이 k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상황이 두 가지일 수가 있어. 봐봐.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즉 이 그래프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x축이 밑으로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근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x축이 꼭 여기까지 밑으로 지나갈 필요는 없어요. 한 요 정도만 지나가도 괜찮죠. 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정의역 자체가 이 부분이니까. 이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즉 케이스를 나눈다고. 첫 번째, 만약에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크다면 이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니까. 동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근데 요건 어때? 얘는 k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고 이면 사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만 보면 돼요. 여기.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한 요만큼 편의상 이 함수를 ft라고 한다면 f0이 크거나 같다 0이면 되죠. 판별식과는 또 상관이 없어지죠. 여기는 판별식을 쓰고 얘는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식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고 넘어가서 24번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얘도 이제 잘 나오는데 실수만 안 하시면 되고 로그 쪽 방부등식은 진수 조건 실수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진수 조건 신경을 좀 쓰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a의 fx가 로그 a의 gx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a는 0과 1 사이래. 그러면 봐봐. 함수값이 왼쪽이 더 큰데 그러면 a가 1보다 작으니 밑이 1보다 작으니 실제 진수는 왼쪽이 더 커야 되죠. 즉 실제 그래프 자체, 부등식 자체를 풀어내면 fx는 작다 gx가 돼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돼야 돼요. f쪽이 더 작아야 되죠.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수 조건 때문에 fx, gx는 항상 0보다는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도 fx, gx가 둘 다 0보다 큰 구간만 찾으시면 돼요. 정확하게 어디 있냐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너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gx가 여기니까 gx가 너보다 큰 부분이 여기랑 여기에 맞죠?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fx, gx가 둘 다 0보다 큰 쪽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왜냐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든?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러면 너 밑에로는 너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곳은 다 탈락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여기도 0보다 작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탈락이에요. 여기까지는.
이 바깥쪽은 다 탈락이라서 다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되는 건 여기밖에 없죠. 두 함수 fx, gx가 각각이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모두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서도 gx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답은 베타부터 알파, 감마가 된다. 넘어가서 25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함수와 너의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일 때 너의 값을 구해봐라. 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해봐라. 먼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고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를 줬죠. 넓이가 2분의 5래요. 그러면 그림이 쇽, 쇽,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C가 1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여기 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1이에요. 1. 얘도 1이죠. 자, 주어진 삼각형 이 녀석의 넓이를 알려주겠대요. 근데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그림 전체는 y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겠죠. yx 대칭이 될 거고 대칭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제각각이겠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너 곱하기 너로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 사신 테두리를 쳐서 이 전체에서 여기를 빼가지고 가운데 있는 부분을 구하는 방식도 많이 취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이에요. 선생님은 후자로 풀어볼게요. 자, 짠.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이 교점만 찾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럼 교점만 찾으면 식이 하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식 두 개 있죠. 여기 1인 거 한 개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대입하면 미지수가 두 개라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 x 좌표를 t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t를 이용을 해서 이 가운데 있는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의 넓이는 2분의 1이 된다는 건 아주 쉽죠. 여기가 2분의 1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선분 길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형의 넓이를 내가 표현을 할 거였으면 요만큼의 길이를 t라고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를 t라고 놓을게요. 이만큼. 그럼 너의 높이는 t 플러스 1이 됩니다. 괜찮나요? 왜냐면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이게 식 세우기가 조금 더 편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야? 여기는 너 2분의 1이죠. 2분의 1 t 플러스 1이에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준 2분의 5라는 거는 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너의 2배 t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를 이항을 시켜서 3이라고 써주시고 이쪽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아니, 묶을 수 있죠. t 플러스 1로 t 플러스 1 빼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t는 2가 나오나요? t가 2가 나오면 이 좌표가 3,3이 나옵니다. 이건 3,3. 그러면 주어진 식이 뭐였냐면 로그 2의 x-a 플러스 b 2의 x-a 플러스 b 얘였는데 너에다가 1,0 지나고 3,3 지나고 식 두 개 대입하시면 AP 값 연립할 수 있는 구조로 나와요. 자, 됐고 마지막 26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 4의 x승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로그 4의 x 서로 역함수 관계 있네요.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의 교점이 너랑 만나는 점을 C, 뭐 너가 D, 삼각형 마지막에 밑줄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1대 8일 때 삼각형의 넓이 B 표현은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슨 문제를 풀든 수원, 수투, 뭐 수상, 수하 삼각형의 넓이 B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냐면 삼각형의 넓이 B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푸는데 첫 번째는 공통 요소를 관찰하는 경우 두 번째는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였다면 너네가 닮음 못 보겠니? 두 삼각형이 닮았는데 넓이 B 물어보고 있는데 당연히 보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되게 쉽게 관찰을 해요.
사실 출제 포인트는 이 공통 요소를 관찰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공통 요소를 관찰을 하고 어느 부분이 이 삼각형의 넓이에 영향을 주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4의 x승이 있고 너가 이렇게 돼 있어서 슉 너랑 지나가죠. 이렇게 직선이 얘를 연결을 했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첫 번째 삼각형은 너고 두 번째 삼각형은 누구냐면 너랑 손의 발 너, 이렇게 생긴 두 삼각형의 넓이 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두 넓이 비가 지금 1대8이라고 그랬거든. 1대8. 너가 1, 이쪽이 1, 이쪽이 8. 그럼 두 삼각형의 관계부터 봐야지. 두 삼각형은 하나는 이쪽 지수함수 쪽에서 그려져 있고 하나는 이쪽 로그함수 쪽에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너가 4의 x승, 너가 로그 4의 x승으로서 역함수 관계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을 이 위로 데려올게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거든. 대칭 시켜볼게. 어차피 너의 대칭점은 여기고, 그 다음에 너의 대칭점이 여기인 거 보여요?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대칭시키면 이제 요 점으로 온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형이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우리는 문제에서 이와 같은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비가 1대8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아요? 그럼 공통요소 한번 관찰해 볼까요? 우리가 두 삼각형 기준에서 둘 다 밑변이 여기 x축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공통이냐면 바로 너의 높이가 공통이에요. 야, 그러면 높이가 같은 성분이니 밑변의 선분 비가 곧 두 삼각형의 넓이 비가 됩니다. 근데 너가 1대8인데 잘 보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1이죠. 그러니까 누가 8이냐면 여기가 8이에요. 맞아요? 즉 누구 x좌표가 8이냐면 너의 x좌표가 8이 됩니다. 즉 너의 높이, 요 공통 요소는 너에다가 8을 넣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로그 4의 8이 되더라. 끝이죠? 그럼 너는 요 점의 좌표가 8,2분의 3이야? 그럼 너는 누구야? 2분의 3,8이 되겠죠? 얘는 누구야? 0,1이었죠? 두 점 연결해서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나오고 좋은 문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